네, 유망기업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기업 탐방 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직접 다녀오신 기업들 소개해 주시는데 어떤 기업 위주로 탐방하시는지 탐방 기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의 중소형주 기업들 위주로 탐방을 다니고 있고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있다거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기업들 위주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은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모멘텀도 갖고 있고 증권사에서 5년 동안 보고서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인데 오늘 그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진양제약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회사가 사실 전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632억 원의 굉장히 소형주인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만 1,500억 원이고 이제 이 회사가 작년에만 순이익을 130억 원을 번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가 시가총액이 630억 원인 거면은 여러모로 지금 저평가인 국면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71년도에 설립된 회사고 200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주요 코스닥 상장 제약사 매출액 기준으로 5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ETC 전문 의약품이 매출 비중이 약 78%, CMO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이 약 19%, 그리고 OTC 일반 의약품이 약 3%로 분류가 되는데 이 회사는 순환기 의약품, 그리고 소화기 의약품, 그리고 당뇨 질환 의약품 크게 세 가지로 분류돼서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세 번째 당뇨 질환 의약품이 이 회사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성장 요소 제품이 될 것 같은데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지금 소형화를 시킨 복합제 임상 3상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출시가 된다면은 항상 이런 뭐 제네릭 같은 회사에 항상 시장에서 던지는 의문은 성장성이 있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런 당뇨병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코스닥 상장 제약사 매출액 기준 5위 업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양제약, 사업부별 매출 비중도 좀 자세히 더 살펴볼까요? 네, 이 회사는 이제 2023년도에 매출액이 941억 원, 영업이익은 91억 원, 당기순이익은 127억 원이 나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보면은 순환기 의약품 그리고 소화기 의약품, 당뇨 질환이 대부분은 전문 의약품에서 매출 비중이 한 8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거의 80%고 ETC, CMO, OTC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쪽 고성장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 기대된다라고 보시고 계시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일단 CMO 사업부라고 있는데 원래 이 사업부에 2019년도 매출액이 58억 원에 불과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억 원까지 거의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평균 약 34%의 꾸준한 성장세가 이루어질 거고 그럼 이 사업부가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기존의 고지혈증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2024년 당뇨병 치료제와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신규 제품과 고객사 확보 덕분에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회사의 2013년 매출액이 402억 원이었고요. 이제 올해 저희가 예상하는 매출액은 1,243억 원으로 11년 동안 매출액이 3배 증가하는데 이 회사의 이 똑같은 기간 동안 주가는 12%밖에 안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됐었고 이 회사의 3개월 일평균 거래 대금을 보면 2억 원이 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으나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아쉽긴 한데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중견제약사의 안정적인 새 먹거리로 불리는 CMO 사업부로 인해서 이 회사의 향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양제약 CMO 사업에서 매출 성장이 두드러진다. 지난 11년간의 진양제약의 매출이 3배 성장했는데 주가는 12%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다. 그 정도로 소외돼 있었다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진양제약이 새로운 조합으로 차별화된 당뇨 복합제도 내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제품인가요?
지난해 12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익숙해진 이제 해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네. 기업이 있죠. 근데 그 회사가 SGLT2 억제제, 이제 포시가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지난해 12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왜 철수를 했냐면은 결국은 지난해 4월 특허가 만료가 됐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쓰는 그런 똑같은 성분들의 약품을 약간 제네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 굉장히 많이 풀린 거죠. 그래서 특허가 만료된 이후 60종이 넘는 제네릭 의약품이 이제 시장에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비스트라는 이제 시장 조사업체 자료에 따르면 다파글리플로진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400억에서 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시장에서 동사는 이제 15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지금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는 게 시장 점유율을 꽤 많이 확보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당뇨에 관련된 약을 만들 때에는 작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만 쓰면은 그 효용이 상대적으로 효능이 떨어진다라고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두 개를 합치는 작업을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다파글리플로진과 글리메피리드라는 이 두 개를 섞어서 복용하기 편하게 소형화해서 이제 파는 거를 준비를 하는 임상 3상을 지금 이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내년에 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임상을 해서 출시를 했을 때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할 거냐라고 본다면은 지금 각각으로 다파글리플로진과 글리메리피드를 각각 처방받아서 이제 먹는 환자겠죠. 두 개를 먹는 것보다 이제 하나를 먹게끔 지금 이 회사가 임상을 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타겟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향후 이 시장의 국내 규모는 약 1,600억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네릭이라는 시장에서의 차별화가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이 회사는 그걸 통해 강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좀 향후에 당뇨 치료제 매출이나 이런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양제약 뭐 당뇨 치료제 매출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뭐 앞서서 뭐 진양제약이 부동산 자산도 뭐 상당하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뭐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제가 이 회사에 직접 기업 탐방을 갔다 왔었을 때 그냥 진양제약 사옥이었습니다. 네. 그 가치가 제가 듣기로는 약 350억 원 정도가 됐었고 지금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 회사를 검색을 해보면은 올해 5월 달에 850억 원에 대한 건물을 유형자산 양수 공시를 했습니다. 이제 10%는 이제 뭐 회사 돈으로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차입이나 자기 자본으로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건물 전체를 양수한 것과 각각이 조금씩 쪼개서 사는 거하고의 건물 감정평가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모든 걸 갖고 있어야 그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그 기업 이제 가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가치가 약 1,150억 원이었고 그 두 개를 합치면은 1,5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일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632억 원인 거를 감안을 한다면은 부동산 건물의 가치만 지금 시가총액의 2.4배에 해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올해 예상을 한 거는 지난해 매출액은 941억 원을 기록했는데 올해 저희는 1,243억 원, 약 3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91억 원에서 올해 133억 원,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27억 원에서 144억 원까지 어쨌든 지금 차트를 보시면 꾸준하게 이제 매출액이 증가한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제 리스크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지금까지 전환 사채를 한 번 찍었었습니다. 2021년도에 160억 원을 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87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환 가능 주식수는 165만 주, 전환가액은 5,200원 수준인데, 구체적으로 이 160억 원 중에서 54억 원은 이제 진양제약이 콜을 행사해서 이제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 남은 전환 사채 중에 2월하고 5월 약 17억 원을 만기 전에 취득 조기 상환해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87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PER을 계산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0일을 제외한 PER은 4.4배인데 이제 10일을 해서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EPS가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거를 감안해도 이 회사의 지금 PER은 4.9배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정말 안 알려져 있는, 사실 저희가 이런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 달에 20개 이상 탐방을 다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진양제약이라는 기업이었고 5년 동안 증권사에서도 보고서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많은 관심이 없었는데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업이 시장에 좀 더 알려진다면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양제약 1,500억 원 정도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 매출도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진양제약 투자 전략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네,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 리스크라고 표현을 못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거래 대금이 너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비중을 넣어서 살 수가 힘든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제약회사인데 1년에 130억 원씩 벌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 하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래 대금이 적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실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좀 모아가는 전략이라던가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진양제약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